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남가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견고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크림치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케이크와 이 베이글 판매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치즈 회사는 이를 마케팅 기회로 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달 남가주 중간 주택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올랐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업체 DQ뉴스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남가주 중간 주택가격은 1년 전인 2020년 11월에 비해서 16% 가까이가 뛰었습니다. 와. 정확하게는 15.6%가 급등해서 중간 주택가격 69만 3,500달러입니다. 네.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역시 올라갔는데요. 지난 10월보다 0.5%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 판매도 1년 전보다 1.8%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 남가주에서 어느 지역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상승폭으로 따지면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택 가격이 가장 그렇군요. 크게 뛰었습니다.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20% 이상이 급등했습니다. 20.2%가 올라서 중간 가격 54만 6,750달러입니다. 리버사이드 다음으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상승폭이 두 번째로 컸는데요. 18.8% 뛴 47만 5천 달러고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도 15% 정도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14.9%가 오른 91만 9천 달러. 샌디에고 15.4% 상승한 75만 달러. 또 벤투라 카운티 14.6% 비싸진 75만 5천 달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곳 LA 카운티 집값이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12.6% 상승하면서 78만 8천 달러 중간 주택 가격을 찍었습니다. 지금 뭐 LA가 지금 12.6%가 상승했다라 해서 78만 8천 달러라는 얘기는 작년 이맘때에는 70만 달러 정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8만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네. 와. 그렇지만은 판매량 증가폭은 역시 LA가 가장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LA 카운티의 주택 판매는 7.7%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이어서 샌디에고가 7%로 두 번째 높은 판매 증가폭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3.5%, 리버사이드 2.5%, 샌버나디노 5.6% 증가였고 벤투라 카운티가 0.6%로 유일하게 가장 변동이 적었습니다. 네, 남가주 주택 시장이 좀 차분해졌다고 하지만은 판매나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합니다. 네, 몇 달 전부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해졌다. 네. 그러니까 둔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는 해도 일단 중간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찍었으니까요. 여전히 울트라 컴페티티브, 그러니까 매우 네. 치열한 시장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지난 봄 이른바 광란의 기간을 거쳐서 일부 바이어들은 가격 경쟁을 벌이는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수 바이어들이 발을 빼지 않았고요. 그렇게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최근에도 이렇게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가뿐하게 갈아치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남가주 주택 시장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내년에는 한층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긴 하지만 그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남가주 주택가격은 6개 카운티 모두에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이게 한 자릿수대로 그 상승에 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에는 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계획 발표하면서 한층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승세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은 계속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금리 세 차례 인상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모기지 이자율이 3%대로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가장 낮은 그렇죠. 모기지 이자율이죠. 이에 더해서 보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첫 주택 구입자로서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들도 렌트를 위해서나 플립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문직 근로자들은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 나아지면서 예. 주식에 넣었던 돈을 빼서 이 주택 구입, 다운 페이먼에 쓴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값도 값이지만은 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물로 나오는 주택은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은 적죠. 편입니다. 네, 네. 역대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가격에 웃돈 더하고 거기에 또 더 웃돈 더해서 가격 경쟁 계속 치열한데요. 지금 보면 80만 달러 주택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 웃돈 넣는 경우도 꽤 그래요? 흔하다고 합니다. 네. 당장 내년에도 그런데 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남가주 비롯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주택들이 건설돼야만 한다. 이런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그렇고 또 렌트비도 그렇고 지금보단 좀 더 이제 우리 수준에 맞출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요. 주택 건설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닝 규정,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너무 제한이 심해서 그렇게 수요를 맞출 만큼 공급 부족 사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전과 좀 달라지는 추세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추세가 있어요? 이 같은 주택 가격 급등에 예. 일부 바이어들은 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예. LA에서는 좀 더 저렴한 이쪽 샌버나디노로 이사를 하고요. 또 샌버나디노에 사는 이 거주 주민들은 아예 타주, 그러니까 애리조나 쪽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 가격 상승폭이 남가주에선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가장 컸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미국에서는 크림치즈가 그렇게 부족하다면서요. 네, 예전에 캐나다에서는 메이플 시럽 부족 그렇죠, 사태 그렇죠. 일어나서 네, 비축분 말씀하셨어요. 풀었다고 했는데 여기선 이제 크림치즈 부족 사태 일어나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크림치즈가 크게 부족하고 이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달 초 보도를 했는데요. 크림치즈 부족 사태도 역시나 공급난 병목 현상 여파로 분석됩니다. 노동력 공백으로 이 크림치즈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트럭 운전사도 부족해서 예.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진 반면에 또 연말 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크림치즈뿐만이 아니라요. 크림치즈와 함께 먹거나 크림치즈로 생산되는 다른 음식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크림치즈 가장 많이 발라먹는 게 대표적으로 베이글이죠. 네. 이 베이글 전문점들은 크림치즈 재고가 처음으로 동이 났다면서 베이글 판매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치즈케이크에 크림치즈를 만들어 파는 곳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는데요. 뉴욕의 대표 명물 치즈케이크 판매점 주니어스라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1950년부터 여행객들에게 뉴욕 3대 치즈케이크로 불린다 하는데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제 인기를 더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치즈케이크 재료 중에 크림치즈 비율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림치즈 없이는 생산 자체가 안 되겠네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이 크림치즈 공급 문제에 따라서 이걸 생산하는 한 공장은 아예 이틀 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크래프트가요, 크림치즈 부족 사태에 이걸 뭐 마케팅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마케팅 기회로 삼았나요? 크림치즈를 구하지 못해서 예. 올 연말 크리스마스 때 치즈케이크 만들어 먹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최고 $2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오, 발표했습니다. 17일, 그러니까 내일과 18일 모레 동부 시간 정오부터 해서 크래프트가 마련한 특별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요. 네. 첫
18,000명에 들게 되면 이들에게 레저베이션 컨펌 메일이 링크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 받아본 이들은 17일부터 예.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인 24일까지 크래프트사의 제품을 이제 사면 됩니다. 예. 그 다른 제품들로 치즈케이크 아닌 다른 이제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28일부터 1월 4일, 내년 1월 4일까지 그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이 산 그 제품의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최고 $20까지 디지털 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아, 아유, 전안 크림 할래요. 치즈를 듬뿍 바른 베이글이 갑자기 아. 눈앞에 아른아른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규 기자였습니다.